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때도 조금 사고 단기적으로는 거기가 고점이라니. 네, 오늘은 특별한 또 게스트 남석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전업 투자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여전히 또 현역에 계시면서 이렇게 실전 투자에 나가셔서 또 여러 번 또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대표님 책을 보니까 그 1,000만 원, 종잣돈 1,000만 원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또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지 그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주식 투자한 지는 이제 한 35년 정도 됐죠. 근데 그 1,000만 원으로 시작할 때는 시드머니가 그 전업 투자할 때, 전업 투자할 때 한 21년 전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2001년, 2000년 막 그때 이제 전업 투자를 한 거죠. 2001년 정상적으로 아주 정식으로 전업 투자한 거는 2001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물론 1999년, 99년, 뭐 2000년 그때도 거의 전업 비슷했는데 정식으로 한 거는 2001년. 그때 이제 주머니에 시드머니가 1,200만 원 있었는데 200만 원은 한 달 생활비로 주고 1,000만 원 딱 가지고서 전업 투자를 했죠. 전업 투자를 할 때는 그 보통은 이제 단기 투자하는 거예요. 단기 투자. 단기 투자하고서 그거를 중장기로 갈 수가 없잖아요. 1,000만 원 가지고 그거를 전업 투자하는 직업이 투자자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매달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달 벌고서 그걸로 생활비를 써야 되니까는.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죠. 그러니까 전업 투자에 대한 정의 자체도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개요 같은 거, 전업 투자자가 어떤 뜻인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정립을 해놓은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업 투자자라고 하면 주식 투자로 인한 수입으로 인해서 생활을 꾸려가는 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거 외에는 전혀 수입이 없어요.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난 것만이 오로지 이게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투자에 돈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이 되게 많이 따른 거죠. 운하고 실력하고 그거하고 또 그때 어려울 때가 되게 많았어요. 뭐 롤러코스터죠. 요즘 장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주식시장은 항상 롤러코스터죠. 그러니까는 잘 벌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그 책에서도 언급하고 다른 채널이나 강의할 때도 항상 언급하는 게 실력이 될 때까지는 수익이 나면 인출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거 생활비 주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윳돈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계좌가 수시로 늘어났다가 확 줄었다가 뭐 이 조절을 잘 못하다 보니까 경험 미숙이죠. 제가 주식 투자를 그 전업하기 전에 14년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 막상 전업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다 쓸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했던 그 실력이 자산 관리나 돈 관리, 계좌 관리는 별개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고민했던 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적으로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수익이 나면 그 생활비 걱정을 안 할 정도로 좀 빼놓자. 그래서 무조건 빼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수익이 조금 많이 나면 원래 돈 놔두고서 처음에는 뭐 뺄 것도 안 되죠. 이게 1,000만 원을 빼고서 뭐 그거 얼마 되는 돈 가지고 해. 그러니까 그 돈이 이제 한 3천 뭐 이 정도 되고 5천 정도 되고 그러니까는 일단은 좀 빼놓고 그래서 한 6개월 생활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이게 약간 심리적인 안정. 그렇죠. 그거 아주 지금 중요하신 거죠. 심리적인 안정이 있어야지 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게 지금 장이 아주 안 좋은데 그러면 조금 쉬자. 뭐 일주일만 쉬어도 되고 또는 2주일을 쉬어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그
여윳돈이 좀 생기고 그러니까는 뭐 1년 신경을 안 써도 될 여윳돈이 있으니까 뭐 그때부터는 뭐 이거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가는 거죠. 과감하게 또 이제 베팅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투자는 또 잘 되시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도 역시 이제 돈이 좀 커지면 1억 이상이 돼버리면은 또 1억 이상 계좌, 5천 계좌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하는데 1억 이상 계좌도 벌면 그냥 빼는 거예요. 1,000만 원, 2천만 원 단위가 조금 커져서 그렇게 이제 몇 년을 하다가 보니까는 뭐 돈이 이렇게 많이 부르면 그때는 이제 사이즈를 조금씩 키워서 2억, 1억짜리 이렇게 계좌를 2개 정도로 하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뭐 장이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쁠 때는 안 하는 게 최고예요. 안 하는 게. 이게 거기에서는 수익을 내기도 어렵고 요만큼 수익이 나고 손실은 막 이만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단기 매매도 마찬가지. 저는 실전 투자 대회에서 5차례 이상 수상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단기 매매 누구 못지않게 잘한다고 자부심이 지금도 있는데 그래도 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고서 그러면 투자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뀔 때 그런데 요즘에는 과거에는 그 상한선이 뭐 아주 옛날에는 뭐 9%, 12%, 15% 이렇게 변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장이 나쁠 때도 오랜 동안 장이 나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30%잖아요. 상한선이. 상한가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장이 나쁘면 급락을 하잖아요. 그 대신 길게 급락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대한 아주 그 장이 나빠도 한 2주. 그러니까 지난해 3월달 팬데믹 그럴 때 이제 급락할 때도 실질적으로 한 2주 급락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급등하고 쭉 올라가는 거는 뭐 작년 내내 올 초까지 그냥 쭉 이렇게 올라왔던 것처럼. 요번에도 마찬가지죠. 요번에 지난번에 그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장중에 3,049 종가 기준으로 해서 3,061포인트. 그때도 실질적으로는 뭐 한 거래일수로 따지면 한 열흘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날짜로 이렇게 세어보면 거래일수로 열흘이니까 한 2주 정도죠. 그러니까 3,200포인트대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그냥 급락을 한 3일 정도 급락을 해서 거기까지 떨어졌다가 요번에 또 곧바로 3,200포인트까지는 왔잖아요. 그러다가 반등했죠. 그러다가 또 이런저런 거 네이버 카카오 이 규제 뭐 그거로 인해 가지고 같이 또 이제 3,100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꽤 그래도 이제 반등을 했죠. 지수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 반등할 때도 급반등을 하고 급락할 때도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데 그래도 장이 주변 여건 이렇게 봐가지고 매도세가 심하게 나쁘다 그러면 무조건 하루 이틀이라도 쉬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꽉 채우다 보면 이 관리하기가 어렵고 심리적에서 위축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도 많이 따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20년 넘게 해서 살아남아서 이제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네요. 근데 사실 뭐 운도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 20년 동안 계속 운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자신만의 투자 노하우, 원칙 이런 게 또 명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좋은 성과를 보이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서서 이제 단기 매매를 이제 초반에 주로 하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 매매라고 한다면 약간 좀 몸집이 큰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를 가지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거 구별할 줄도 몰랐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과거에 그때 당시만 해도 누가 그거를 그때는 뭐 지금은 SNS나 뭐 유튜브가 이렇게 원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는 주식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
어떻게 하는지 이제 배우고 또 성과가 좋으신 분들도 자기가 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주고 이래서 접근하기가 되게 쉬웠죠.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SNS에서 누가 주식을 잘하고 그래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금융 쪽에서 네네. 돈을 버는 사람들 뭐 이렇게 써놓은 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조금 학구적인 공부였죠. 네네.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치고 빠지고 뭐 그러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 단기 매매라고 해도 과거에는 그래서 그 엉터리 주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와 뇌동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작전주 같은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서 어떤 특정 투기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일반인 투자가들이 쫓아갔다가 손해 보고서 나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스몰캡의 소형주라고 하더라도 제가 하는 주식은 무조건 그 거래량이 많은 주식. 그리고 회사 자체가 괜찮은 주식. 다시 말해서 그 단기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요즘 같아서는 그 2차 전지, 네. 전기차. 네네.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그 스몰캡 주식들. 그게 이제 변동성이 빠르죠. 그렇죠. 또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하고 관련이 있는 주식.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은 제일 핫한 게 아무튼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그 스몰캡 관련이나 또 요즘에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네. 알루미늄 관련 이제 주식들. 네. 그러다가 이제 많이 올라가면 이제 많이 떨어지는데 초기에 어떤 이슈가 될 때 원래는 그 주식이라는 거는 돈이 들어오는 쪽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뭐 경제 활동을 하면서 기업의 이윤이 남기면 결국에 그 해당되는 종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는. 그래서 이제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거 그런 거는 또 일시적으로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어느 섹터인가 그런 것도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항상 그 지수 자체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 예. 그거가 부침이 많이 있고 이제 지난해처럼 많이 올라갔으면 올해는 조금 쉬어가는 장세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특별히 이제 개별주 이슈가 있는 그때 어떤 이슈가 있는 그 개별주 트레이딩 네. 개념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제가 나이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초단타는 안 해요. 초단타. 스캘핑이라고 하는 거. 네네. 그런 거는 거의 안 하고 어떤 때는 뭐 1년에 한두 번 그거로 수익이 날 때도 있는데 거의 그러진 않고 이제 짧게 매매를 하는 거죠. 뭐 한 2, 3일, 하루 이틀 뭐 이렇게 해서 한 내일 모레 올라갈 것 또는 아침에 샀는데 오후에 우연치 않게 올라가면 또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주로 이제 스캘핑이나 이런 거는 안 하고 보통 이제 그때 이슈가 있는 핫한 종목을 가지고서 초기에 대응을 하고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졌으면 이제 그런 거는 또 일단은 수익이 났든지 또 수익이 안 났더라도 이격이 많이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좀 잘 안 보고 급등했다가 주저앉는 종목. 네. 눌림 뭐 준다 그러고 또 이제 N형 패턴이나 양음양 패턴이나 이렇게 단기 매매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합되는 종목들만 이제 주로 이렇게 보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근데 이게 말씀을 하시고 네. 들으면은 그렇게 하면 정말 돈 벌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죠. 사실 저도 그런 학습 차원에서 그렇게 투자를 해보긴 해봤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게 결론은 성공한 적도 있어요. 성공한 적도 있지만 실패한 적도 있고 결국엔 반반이더라고요. 이게 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종목 찾기가 무진장 어려워요. 저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그런데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건 검색이라고 있거든요. 네 조건씩. 네네네. 그래서 이제 61선 근접 뭐 네. 해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쭉 나오죠. 웬만한 HTS 요즘 나오죠. 예. 그런데 그것도 또 일일이 다 체킹을 해봐야 돼요. 이제 그 종목들 중에서 기업은 이게 괜찮은, 실적은 괜찮은 주식인데 왜 여기까지 떨어졌나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그러고서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이제 다양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럼 지금도 이제 어떤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 바이오 기업인데 제약회사들 그 뭐 한 2개 정도는 고가격이 바닥이에요, 항상.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많이는 안 올라가도 많이 올라가면 뭐 20%, 적게 올라가면 10%, 15% 이렇게는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슈로 인해서 떨어질 때 그런 거 이제 사뒀다가 이슈가 이렇게 해제가 되면 그러니까 급락하는 사유가 없어져 버리면 또 그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 건실한 기업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찾다 보면은 네. 그 눈에 들어오죠 이제. 그게 노하우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20년 동안 쌓인 노하우. 네, 그래서 일반 분들도 너무 주식을 많이 종목이 뭐 2,000개가 넘잖아요. 그걸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자기한테 급하게 잘 안 움직이는데 회사는 괜찮은데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올 바이오 파마라든가 뭐 이런 거 그 2만 원까지 떨어진 적도 있는데 네네. 과거에는 뭐 그 4만 원도 넘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2만 한 3천 원. 그러니까 네네. 한 2만 2천 원쯤에 사면은 영락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제 한 2만 5천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임상이 여러 가지 임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FDA에 이제 이 임상 신청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기본 회사가 엉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긴 숫자가 나오는 또 회사잖아요. 네. 생산 쪽 이쪽. 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 또 다른 기업들도 있는데 제가 그 종목을 특정 종목을 너무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걸 추천하는 꼴이 되어서 그럼 애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건실한 회사, 배당도 하고 어느 정도 그 매출도 발생하고 영업이익이 괜찮은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그 소외되어 있다고 할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이죠.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7만 8천 원, 8만 원에서 계속 있다가 7만 8천 원, 9천 원일 때 이제 모건 스탠리 그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7만 2천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7만 한 3천 원이면 괜찮죠. 7만 3천. 그래서 제가 그때도 조금 사고 그 요번에 그 이제 7만 7천 원대 일부 팔았어요. 오늘도 7만 7,700원까지 왔어요. 약간 좀 올랐어요. 네. 네, 오늘도 좋아가지고. 네. 77,700원까지 왔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네. 78,000원, 9,000원일 때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치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거기가 고점이라는 거예요. 그래프가 내려온다는 거는 약간 장기 이평선이 내려온다 그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주로 이제 8만 원대에서 횡보하다가 네네. 거기에서 단기적으로 8만 원, 7만 9천 원이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악재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7만 3천 원, 2천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면 그래프가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게 이제 역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꼴이죠. 그렇죠. 그러면 단기 반등 오다가 거기에 어떻게 되겠어요? 딱 부딪히겠죠. 저항선이 딱 생기면 그렇죠. 부딪히죠. 그게 저항선이 네. 돼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뚫을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실력이 되게 좋아야 돼요. 실력이 되게 좋았다는 거는 뭐냐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그거를 뚫을 만한 외부적인 요인이 팍 생겨야죠. 그렇죠. 그거는 다시 말해서 돈이 확 벌었다든가 3분기에 네. 이제 뭐 실적 발표하려고 그러면 아직도 남았죠. 네. 10월 초니까. 네, 10월 중순 돼야지 이제 나올 텐데 네. 그때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로 그냥 큰 떼돈을 벌었다든가 뭐 그렇다든가
벼랑간 이제 반도체 공급이라든가 전망이 네네네. 좋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모건 스탠리에서 낸 보고서가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확 바뀌었다든가 그러면 그걸 뚫고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기 전에는 그게 저항선으로 돼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7만 6천 원, 5천 원, 7천 원 거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아주 폭이 짧게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내년이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실적이 진짜 좋고 앞으로 전망이 좋고 그러면 이제 쭉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는 지난번 바닥을 진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른 주식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